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걸 명리로 풀고 싶은 화탁지 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2년 이민년 임수 일주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민년에 대한 전반적인 수생목, 그 다음에 목생화 작용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올려드린 영상을 한번 참조하시고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민년은 임수에게 비견과 식신으로 들어오죠. 천간에 이렇게 비견이 들어오는 해가 있거든요. 사실은 지지로 비견이 들어올 때와 천간에 비견이 들어올 때는 조금 작용이 다른데, 일단 천간으로 들어올 때의 특징은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비견이라는 거는 곧 나 자신이거든요. 나 자신인데 나 자신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과연, 그리고 천간이라는 거는 기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지지에서의 비견은 동료, 친구 또는 나랑 뭔가를 같이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의미하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지라는 거는. 근데 천간이란 말이죠. 천간이라는 거는 뭐 사람의 생각, 이런 걸 관장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또 하나 있다라는 게 어찌 생각하면 너무 신약한, 자기 자신의 주체성이 조금 약하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비견이 천간으로 들어올 때는 좀 나의 주장과 고집과 나의 생각을 조금은 강화시킬 수 있는 때기는 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비견이 천간으로 저렇게 하나가 더 들어온다라는 거는 나 말고 또 다른 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사람이 완전히 일치되는 게 아니라면 이 두 관계 안에서의 어떤 갈등 같은 것도 생기지 않을까. 완전히 조력하기가 사실은 힘들다는 거죠. 비견은. 왜냐면 나도 난데 쟤도 나야. 이런 느낌이, 뉘앙스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 이 세운이나 대운을 봤을 때, 네, 비견하고 겁재를 봤을 때 조금은 다른 측면이 있지만, 비견이 들어오던 대운하고 세운이 그닥 저에게는 다른, 차라리 저한테 없는 다른 기운이 들어와서 이렇게 좀 상호 보완적인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존의 나와 똑같은 기운이 천간으로 들어왔을 때는 사실 저는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네, 비견이 천간으로 들어온다라는 거는 자기와 네, 자기의 고집이 일단 세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고요. 자기의 생각이 많아진다는 얘기도 되고요. 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금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우고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다시 재정립하는 시기일 수도 있겠다. 사실은 이런 생각 들어요. 그동안에 네가 해왔던 너 자신이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새로운 너를 만들어라 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나는 헛나일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내가 되려면 또 다시 뭔가를 세우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에서의 상황은 이제 식신이 들어오죠. 네, 식신이라는 거는 내가 식신의 범위가 참 십성으로가 많은데, 이제 지장간을 보면요, 임무간에는 무토와 그 다음에 병화와 간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식신이라 할지라도 이 지장 간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순수하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식신이 있고, 또는 뭐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그리고 재미를 추구하는 거, 그런 식신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임수에게 임목 식신은요, 무토, 그러니까 편관, 그 다음에 편재, 그 다음에 식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식신의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이 식신의 목적성은 편재예요. 예, 목생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이 식신을 써서 재를 추구하기 위해서 나는 편관, 어떠한 것도 무릎 쓰겠다, 이런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뭐 계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밑에 식신을 끼고 있는 수생목의 이 비슷한 구조지만,
이 묘는 간목과 을목밖에 없어요. 순수하게 모구 기운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나는 결과까지도 가고 싶다라는 어떤 목적 지향적인 거는 사실은 이민 일주가 이민의 기둥이 계묘의 어떤 갑자보다는 훨씬 더 목적 지향적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여기에 이제 병화가 편재라는 게 조금 문제인 거예요. 잘못하면 너무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본인의 임수 일간 중에 옆에 임수 천간에 뭐 정화가 있다든가 지지에 오화가 있어서 정제적인 성향, 정관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목표를 세우시고 가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내년에 이민년에 이 편제적인 성향, 편제라는 건 뭐냐면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너무 허황된 걸 쫓아갈 수 있는 거를 의미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실질적으로 내 거를 추구하는 정제적인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편제와 편관과 편제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추구하다가 이 편제적인 좀 뜬구름 잡는 거를 추구하려고 편관적인 성향을 쓰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냐, 내가 너무 큰 걸 노리다가 너무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편관이. 사실은 편관 편제가 자기 사주에도 같이 동조해 있거나 가까이 있다 보면요, 편제 성향이 도박성도 있고요. 조금 일확천금 좀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은 의미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내가 정관이 아닌 편관을 쓴다. 규범의 제도권 밖에 조금 벗어나는 짓도 할 수 있다. 즉 좀 그런 법규를 좀 위반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편제를 갖고 싶다,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민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수생목도 있지만 목생화까지도, 임목 자체가 그 안에서 이미 화가 자라기 때문에 수속목 되면서 목생화까지도 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네. 대략적인 게 이렇습니다. 상당히 임수일간들에게는 몸이 근질근질, 네, 뭔가를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할 수 있는 해라는 거예요. 네. 자, 임자일주 볼게요. 자, 이 겁재가, 네, 겁재라는 거는 사실 내 안에 있는 승부욕, 뭐 경쟁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제 음과 양이 다 있죠. 본인의 양의 성향과 음의 성향이 다 있어서 사실은 수의 가장 그런 완전체가 임자일주인데, 자, 이 자수가요, 임목으로 흡수가 된다고 해야 되나? 임목 자체가 차가운 성분을 잘 끌어당기는 속성이 사실은 있거든요. 겁재가, 그러니까는 식신이 임자일주에 겁재를 끌어당긴다. 한마디로 나의 겁재가 나의 식신을 키운다, 밀어준다. 자수 입장에서는 임목을 보면은 뒷받침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임자일주 분들이 이 일주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화가 약하잖아요. 화가 약한데 이 수가, 이 차가운 수가 이 임목으로 흡수가 되면서, 근데 옆에 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텐데, 이 이민년의 화두는 또 들어오는, 본인에 또 들어오고 지지에 있는 목기운을 어떻게 하면 화로 잘 빼서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수생목, 목생화에서.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임자일주 분들은요, 화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중요한 게 이 화를 쓰기 위해서 또 본인 사주에 관이나 인이, 특히 관성이, 왜냐면 내가 어떤 일을 식신을 해서 재성까지 갈 때에는요, 인내와 참을성과 끈기, 이 관이 필요하거든요. 또 그리고 무토 같은 경우에는 화를 이렇게 조금 화를 이렇게 보호해 준다고 그래. 열기를 조금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걸 잘 보셔야 되겠다 싶어요. 찬기운은 임목으로 빼주지만, 네, 이 화와 토의 향방이 임자일주는 어떤지에 따라서 사실은 좀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주 하나만 놓고 사주 이거를 알 수는 없어요. 같은 임자일주도 월지가 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른 게,
우리가 이제 태어난 월을 월지라고 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 그게 12지지잖아요. 12개란 말이죠. 12개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다 다르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 이민일주는 인이 하나 더 붙죠. 이렇게 같은 글자가 이렇게 두 개 붙었을 때 이 영향력은 엄청 강해요. 네. 근데 여기 임수 또 하나 있어. 자기의 기운도 강해지는데 얼마나 뭔가를 하고 싶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민일주가 화가 강하거나 또는 적절히 목을 제어해 줄 수 있는 금도 적절히 있어야 되고 또 토도 이런 게 다 구조가 됐을 때는요. 저도 뭐 이민일주가 뭐 같은 이렇게 기둥이 들어오는 해가 보통 이 일주에게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두 개가 붙어버리면 이 시너지가 사실은 예 그냥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몇 배가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다른 오행의 구조가 깨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명리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민년에 이민일주는 뭔가를 벌리는 걸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민일주 중에 화도 강하고 토도 강하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까지 그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재관인이 강하신 사주면 네, 예. 근데도 사실 아무리 재관인이 강해도 밑에 식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행동이 지향적이시기 바쁘단 말이죠. 근데 그게 또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조심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임진일주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진토를 깔고 있는데 식신인 인목이 들어오죠. 네네네. 자, 관이 있어서 늘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책임감이 강한 임진일주 스트레스 많은데 이제 식신이요 진토에 이렇게 네 뿌리를 내리면서 관과 식신이 왜냐하면 진토는 목을 잘 키우는 토기 때문에 제가 이따 임술일주랑 비교를 하겠지만 편관은 식신으로 제사를 해주면 그게 칠살 나를 힘들게 하는 기운이라기보다는 그냥 편관적인 성향으로 나오죠. 정관보다는 편관이 훨씬 더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성공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식신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본인의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가 또는 네,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이 식신이 이 편관을 적절히 제어해 주면서 이 편관도 잘 쓰고 식신도 잘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저는 임진일주는 네, 내년에 네, 괜찮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 편관에서 내 식신을 잘 쓸 수 있는 구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모일주 같은 경우에는 인오합화로 네, 오히려 임수일간분들 중에서는 제일 낫죠. 사실 이모일주가 좀 약할 수 있거든요. 수하고 화가 바로 있어서 수가 화에 의해서 되게 약해질 수 있는 구조인데 임수가 하나 더 들어오면서 인이 들어오면서 네, 식신생재 구조로 가고 이게 활활 타서 본인이 약해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수가 하나 더 들어오면서 오히려 수가 나무로 치면 이제 뿌리가 되는데 사실 뿌리가 좀 약할 수 있는 구조인데 임수가 하나 들어오면서 뿌리가 튼실해지면서 활활 네, 번창할 수 있는 좀 크게 자랄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요. 네, 이모일주는 네, 괜찮다고. 사실 지지 5화를 깔고 계시는 분들이 이민년에 사실은 가장 좋을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자, 임신일주 볼게요. 여기에 편인을 깔고 있죠. 편인을 깔고 있으신 분들이 가장 약한 게 식신이거든요. 네, 이 편인이 식신 도식이라고 그래서 네, 밥그릇을 엎는다 해서 이게 사실은 되는데 이게 충을 맞아요. 인신충을 맞죠. 첫 번째 인신충이 이렇게 본인의 일지랑 충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 건강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건강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동력이 조금 약할 수 있는 인성을 끼고 계신 분들이 늘 생각만 하고 행동력이 없으실 수 있는데 이제 행동력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데 문제는 긍정적인 측면은 내가 생각만 하고 못하던 거를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괜찮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임신일주가 식신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식신 도식이 안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본인 사주에 식신이 없으면
안 일어나요. 식신도식이. 근데 이렇게 갑자기 없던 식신이 들어올 경우에는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식신도식 현상에 조금 발현되지 않을까 네네네 싶기도 네 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임신일주는 뭔가 안 해봤던 그동안 안 해봤던 원래 임신일주 호기심도 많고 생각도 좀 엉뚱하고 좀 귀여운 면이 있는데 그런 거를 내년에 실행에 옮기려고 많이 시도를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합의나 뭘로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그게 내 행동과 내 생각이 두 개가 약간 불일치가 일어나서 자꾸 부딪힌다든가 또는 식신 내가 하고 싶은 걸 인성이니까 뭐 주변의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밑 어른들이 반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시도하는 구조 자체는 깨고 나가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 순탄하지만은 않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임술일주는 볼게요. 아까 임진일주는 이 식신이 여기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어서 식신과 관을 잘 쓸 수 있는 구조라고 했는데 임술일주, 이 술토는 좀 이제 건조한 토거든요. 건조하고 얘는 봄의 토라 습기가 있고 목을 잘 키우는 토인데 여기는 건조하고 목을 키울 수 있는 토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해서 잇목이 술토에 너무 강하게 뿌리를 내리면 토도 갈라지고 목도 그러면 중심을 못 잡게 사실은 되거든요. 그런 구조에서 임술일주는 내년에 뭔가를 시도했다가 아예 내가 평상시에 나의 테두리, 관이라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바운더리나 규범인데 그게 흔들릴 수도 있겠다. 또는 직장이기도 하죠. 직장과 가족 모두 관에 해당되는데 그게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다. 또 이런 식의 경우에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인이 들어오는데 오화가 있는 술토다. 그러면 인오술 삼합으로 화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런 경우라면 이 술토가 아예 술토 역할을 좀 물론 아예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오화가 있어서 인오술이 되면 강한 화기운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면 식신과 재성과 관이 삼합을 이뤄서 화가 된다. 그럴 경우에는 괜찮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화가 있냐 없냐가 되게 임술일주에게는 좀 판가름이 조금 나겠네요. 그냥 인과 술 자체는 반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냥 식신과 관과의 문제로 봐야 되는데 오가 있을 경우에는 인오술 삼합으로 강한 화기 때문에 네 그때는 네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22년 인민년의 임수 일주별로 대략적으로 훑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